자, 그러면 여러분 스케치북 있죠? 1학년 때 쓰던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우유팩을 붙여줄 거예요. 사진을 붙여주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번 그냥 실물을 보지 않고 그 흑백 사진을 보고 그리도록 해보려고 그래요. 선생님도 이렇게 붙여봤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셀카봉으로 핸드폰을 잡고 이 화면을 보면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해요. 좀 이해를 해주고요. 자, 얘기했듯이 먼저 가운데 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선을 그리는데 이 선은 살짝 밑으로 기울어진 느낌. 그건 왜 그런지 알죠? 저기 아래서 만나니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느 정도 크기로 그려야 되는가? 지금 내가 붙여놓은 이 정도 크기보다 조금 작게 그리려는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쪽에 이렇게 그렸고 이쪽은 기울기가 안 맞죠? 자, 기울기가 안 맞다 생각할 때는 그것을 느낌으로 느꼈으면 바로 지우는 게 필요해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은 그림이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지우개질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만약에 선이 너무 두꺼워지면 지우개질을 바로 해서 정확한 선을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선이 모호해지면 좀 그림이 두리뭉실해지거든요. 우리 우유필이라는 거는 각도가 정확해야 되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아래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 생각보다 긴 편이에요. 이거 200mm 우유팩인데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그 긴 부분을 어느 정도 돼야 될까를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자, 정답은 없어요. 본인 느낌이 정답이에요. 자, 선생님 이만큼 잡았고요. 내가 그리다 보니까 좀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난 핸드폰을 보면서 그려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 각도가 저기 어디선가 만난다는 거 꼭 염두에 두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길이의 중앙 부분은 여기에 산술적인 길이의 중앙이 아니라 앞에는 조금 많이 보이고 뒤에는 조금 적게 보이는 부분이 중앙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 앞에는 많이 보이고 뒤에는 적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꼭 이렇게 위아래를 종이에 옆에 면과 평행이 되도록 올려야 돼요. 자, 이 선은 보조선이에요. 중요한 선은 아니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점이 어느 정도 될지를 여러분이 느낌으로 잡는데 삼각형 모양이 저 두꺼운 종이다 보니까 좀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그냥 우리는 예쁜 옷걸이 모양의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는 그냥 평행하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평행인지 확인이 되려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나는 선이지만 얼핏 보기엔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그리죠. 네, 그래서 얘하고 저기 어디서 만난다는 거. 그 다음에 꼭지를 그리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가 안 되겠어요. 어머, 잘리겠어요. 잘려. 선생님이 영상 끝나면 지우고 다시 그릴 건데요.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지우고 그냥 계속 할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 꼭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 길이가요. 재보면 이 지붕 부분의 중앙 정도의 차지해요. 그러니까 2대 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이거 90% 이상이 다 짧게 그려서 나중에 지우라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짧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됐으면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를 내리면 돼요. 아니면 옆을 좀 줄이면 돼요. 좀 작게 그려야 돼요. 이 화면에 맞는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내리고 더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봤을 때 나도 실수를 한 게 이쪽이 너무 넓어 보여요. 조금 줄이겠어요. 지우개를 쓰는 것은 연필 쓰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안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우개를 연필 쓰듯이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좀 우유팩이 좀 너무 길어 보이죠? 네, 이거 내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내리고 선생님도 실수를 하고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고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하고 자, 대강 그렸어요. 사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그렸기 때문에 선생님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울을 그리듯 치는 거 좀 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크게 그릴 거예요. 원래 인쇄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게 되면요. 굉장히 작아져요. 여러분 그리기 힘들어요. 서울을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그린다는 거 그리듯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이 조금 더 작고요. 우유가 좀 더 커집니다. 그거는 원근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커지겠죠. 자, 그리고 나 100% 여기는 그냥 칸만 쳐놓고요. 아까 중앙 부분 잡았죠? 이 중앙 부분에서 지금 유선형의 모양, 이 유선선 모양이 여기 끝과 끝이요 같아야 돼요. 인쇄 상태가 조금 밀려서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인쇄 상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자, 아무튼 이래요. 네.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정밀하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강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만의 스타일로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존중해 보시고 싶어요. 다만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암담한 사람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형태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연필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더니 연필 뒤에 이게 있었네요. 빠지니까 한결 가볍네요. 자, 서울의 글씨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유 먼저 보여줄게요. 모음이 중요해요. 모음이 보통 직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원근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해요. 자, 국선은 조금 틀려도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직선이 틀리게 되면은 티가 확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이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가 다르다는 것까지 포착을 해서 글씨체의 모양을 정말 정밀하게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참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대충 글씨체는 여러분한테 맡기고 그냥 나는 기울기만 맞출게요. 자, 지금 그리드 정확하게 어딘지를 분명하게 못 보여주고 시작했어요. 자, 그리드 정확하게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우유 했죠. 그 다음에 울자가 제일 문제인데 실제로도 여기 보게 되면은 울자의 모음은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나도 이 위쪽에다가 표현을 해줄 거예요. 리을을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해보고 지우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바다에서 만이라는 지형 있죠? 만 지형처럼 두 개의 만을 그려요. 해안가에서 바다가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간 느낌. 만을 두 개 그리면 리을이 돼요. 자, 이 리을의 밑에 부분과 이 선과 이 선이 다 일직선에 있어야겠죠. 자, 기울기가 안 맞으면 그 즉시 수정을 해야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서자 할 때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서자의 모음도요. 역시 위아래가 쪽 뻗은 이 글씨가 돼야 돼요. 이 삐침, 안으로 삐침도 역시 짧지만 기울기가 맞아야겠고요. 자, 그럼 시옷은 선생님 어떻게 나요? 보면요, 살짝 얘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라 무시하고 그냥 해도 되고요.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 다리 양 끝이요, 다르죠? 짝다리예요. 이쪽은 좀 더 밑으로 길게 뻗고 이쪽은 짧아요. 그 이유는 알죠? 기울어져 보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위에는 그렇고. 자, 이응이 관건인데 이응이 타원이거든요. 타원은 일단 위아래 양옆을 잡아주세요. 제일 더 좋은 거는 십자를 먼저 잡는데 십자까지 안 잡고 그냥 돌릴 수 있으면 그냥 위아래 양옆을 잡고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세요. 자, 역시 위아래 위아래 양옆 역시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또 위아래 양옆. 이런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글씨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또 비슷한가도 감안해야 돼요. 너무 달라 보여도 말이 안 되죠. 우유 글씨 자체는.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우유 할 때 얘네들도 다 이 기울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선 두꺼워진 거는 지금 안 줘도 되는 게 글씨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묻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안 줘도 되고요. 여기 두께를 줘야 되는데 두께를 여러분이 이제 관찰의 근거에 서 똑같이 줘도 되고요. 나는 그냥 두께를 똑같이 하겠다. 어느 부분이나 똑같이 보이도록 하겠다 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있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고요. 이 위에 것까지는 선생님 안 할게요. 그리드만 쳐볼게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글씨가 좀 작은데요. 그리드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동그란 이 마크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 양옆을 잡아주시고 원이 높여져 있는 꼴이죠. 그리고 또 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까지 잘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용암으로 잘 표현하면 되겠고요. 빨간색인데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겉에 초록 색깔 바탕보다 살짝 밝아요. 그래서 약간 밝게만 해주면 돼요. 안에 서울역 글씨까지 조금 글씨까지 쓸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나 100%를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자기 느낌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고 쳐요. 내가 이걸 먼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낙서타고처럼 여기서는 바탕이 하얀색이고 여기가 글씨가 색깔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글씨가 아니라 바탕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바탕을 나중에 색칠을 해줄 건데 바탕을 해줄 때 먼저 글씨 이 경계 부분을 조금 점검을 먼저 해주고 정돈을 좀 해준 다음에 정돈을 좀 해주고 나서 색깔을 균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스케치를 끝낸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냥 급하게 보여주느라고 글씨 하나만 쓰고 보여주는데 글씨가 하얗고 바탕에 색칠이 진다는 거. 그거를 유념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요.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야 돼요. 살살살살 촘촘촘촘 살살살살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면은 참 재밌을 텐데 선생님 혼자 하려니까 참 썰렁해요. 여러분 집에서 살살살살 좀 해보세요. 내가 이 동영상 편집이 15분 이상 넘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살살 좀 하는데 여기 부분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이쪽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줬잖아요.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너무 심하게 하면은 부드러운 우유팩이 아니라 무슨 스테인리스 그릇 같아요. 심한 경우는 재질이 달라요. 자, 이렇게도 하고 또 살살 촘촘촘 여러 겹을 쌓게 되면은 밀도가 생겨요. 밀도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뭔가 밀집되어 있는 거죠. 연필선이 많이 쌓여서 있으면 탄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우유팩처럼 좀 이렇게 견고한 표현을 표현할 때는 밀도를 쌓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부분은 확실히 어둡습니다. 근데 이게 어두운 게 빛을 안 받아서 어둡지만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어두운 표현을 먼저 해주는데 형태가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여기가 과감하게 지울 건 지우고요. 이 안쪽이 어둡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갈라지는 선이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좀 어두워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어둡지만 표현을 여기다 어둡게 할 거냐 여기다 어둡게 할 거냐는 항상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데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여기서 봤을 때 살짝 이 밑에가 더 어두운 것 같아서 살짝 아래쪽을 더 어둡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조금 밝아 보여요. 이게 빛이 살짝 이쪽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밝아 보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인 명암 표현하는 거 많이 설명했어요. 물론 여기도 색칠이 들어가겠죠. 이게 초록색 지붕이기 때문에 색칠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하얀색 이거 표현하려면 하세요. 근데 이것까지 표현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얘하고 단순하게 대조되는 걸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면과 이거보다 어두운 이쪽 면을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림자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는요.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전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 하나 더 있죠. 엎어졌을 때 어디부터 엎어졌을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바닥면을 그려볼게요. 바닥면에서 이렇게 엎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뭐 정확한 모양 잡힐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사물이 그렇게 또렷하게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진하게 나오다가 흐려져요. 근데 이거를 방법적으로 여러분이 되게 헷갈려해요. 막 어떤 경우는 무슨 우주선 막 날아가는 그런 불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 물체는 흐리끼리한데 너무나 진하게 해가지고 그 눈에 그림자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거 없고요. 편하게 좀 그림자는 아주 놓여진 책상 위에 살짝 어둠이 잡히는 것 뿐이니까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진 않도록 하고요. 자, 시작되는 부분 지난 거는 꼭 해줘야 돼요. 시작되는 부분 지난 거. 선생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몇몇 요소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요소들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손으로 약간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문질러서 지금 선생님 그림자를 완벽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대충 이런 원리다. 이런 그림자의 방향성과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좀 진하고 뒤로 갈수록 흐려진다. 그 얘기만 한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암시 그림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물에게 있는 그림자인데요. 여기 진하게 지금 선생님이 가진 연필이 아주 진한 연필이 아니에요. 흐린 연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좀 진한 연필 가지고 이렇게 진한 그림자를 표현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이 바닥 위에 존재하는 느낌이 난답니다. 이 암실 그림자까지 잘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하게 할 때는 연필을 세워야 되고요. 연필이 좀 뾰족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한 손으로는 셀카봉을 잡고 한 손으로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도 이해해주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면 더 재미있게 우리 수업하도록 합시다. 안녕.